반갑습니다. 엑셀 DNN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회복 프로젝트 한 놈만 펜다 룩업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룩업 함수는 한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정렬을 떠나서 룩업 함수를 생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표에서 나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업은 말 그대로 찾는다는 의미가 있죠. 최근 나온 x룩업 함수와 작동법은 유사합니다. x룩법보다 룩업 함수가 이전에 훨씬 빨리 나왔죠.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오름차순 정렬, 즉 정렬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값을 제대로 출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엑셀을 많이 좀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룩업 함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에 따른 분기 자료를 출력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논리를 배워보도록 하고요. 사용 방법은 실무에서 사용자분께서 직접 결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셀 포인터 여기 위치해 두시고요. 는 하고요. 작동법 함수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룩업 함수 불러주시고요. 첫 번째 이 옵션을 사용해 볼 겁니다. 두 번째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첫 번째 옵션을 대부분 사용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lookup value 이 부분은 vlookup 함수와 일치하죠. 여기에서 나라는 학생을 찾을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콤마 찍도록 할게요. lookup vector, 벡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범위를 한 열로 지정해주는 인수 범위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 들어가 있는 이 범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 있는 표에서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때문에 기준값과 범위가 잘 매칭이 되었죠. 콤마.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result vector라고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수학 점수죠. 그래서 범위 한 구간,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범위 한 구간, 이런 식으로 한 구간씩 범위를 지정해 준다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값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기 있고요. 수학은 여기 있습니다. 7점이죠. 그래서 나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는 7점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엔터. 이러면 7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가, 나, 다 오름차순으로 기준값이 범위에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나를 지정을 했는데 가 자리에 제가 다를 넣어 볼게요. 다. 엔터. 이러면 지금 값이 끼워집니다. 혹시나 아까 가가 있었는데 다를 입력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해서 가를 입력을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값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학생 이름이고요. 여기는 어떤 과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첨가를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수량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는 룩업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값은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었습니다. 룩업 벡터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열 지정해주면 되겠죠. 벡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콤마. 수박은 여기 있네요. H열에 있습니다. 수박을 찾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하는 범위의 시작점, 끝나는 범위의 끝점 잘 맞춰주시고요. 갈로 닫았습니다.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진이라는 학생은 여기 있고요. 수박은 범위 지정한 이 구간이죠. 그래서 엔진 학생이 찾아야 될 값은 31이라는 값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름차순 범위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을 출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까는 NA 오류라도 출력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엔터. 그랬더니 88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었어요. 이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지나쳐 버렸다면 엔진 학생의 수박은 31이 출력이 되어야지 맞죠. 근데 엉뚱한 8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엔진이 출력돼야 될 값은 31이라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입니다. 항상 범위 구간을 정렬을 합니다. 자, 이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필터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 구간에 필터링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있죠. 이 구간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렬을 하자마자 값 31이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엔진 학생 여기 있네요. 수박 31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함수는 항상 정렬을 통해서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룩급 함수의 두 번째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옵션을 어떻게 실무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옵션도 정렬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는 해주시고요. 룩급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기준값 하나를 이름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lookup value 그 다음 바로 array가 나오죠. 그것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array는 내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행 개수가 많냐 열 개수가 많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바뀌어요. 이름이 있는 이 구간을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범위를 지정을 했고 출력하고 싶은 값이 있는 수박 구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을 놨습니다. 그러면 lookup value 그리고 array 구간이 완성이 되었죠. 엔진 학생은 지금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옵션은 항상 범위를 지정한 구간의 끝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행 개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쭉 내려와서 지금 개수는 15개 정도 되겠네요. 15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열 개수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행 개수가 많죠. 그래서 행 개수에 붙어 있는 이 구간, 행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구간이 범위가 됩니다. 기준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 이름을 여기서 찾을 거고요. 지금 정렬을 잘 해놨죠. 그래서 엔진 이름에 해당하는 마지막 범위의 끝에 있는 수박값 31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잘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 개수가 많냐, 열 개수가 많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깔로 닫아주시고요. 3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31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 회복 프로젝트 한 놈만 팬다 룩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